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월요일은 나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나부터 살자. 나 상담. 네, 게시판에 말이죠. 훈남 신드롬이 있습니다. 네. 사진 한 장을 저희 PD가 잘 찍었어요. 절묘하게. 저에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심정을 불러일으킨 인기를 구가하고 계신 정신과 전문의, 출장 전문, 저렴한 김현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입니다. 네, 게시판 보시죠, 가끔. 어차피 예. 보셔야 되니까, 사연 네, 보내면. 예. 옆에 클릭하게 되잖아요. 네네. 본인 사진 옆에 달린 댓글들 예.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혹은 누가 알아보면 아니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혹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각도라는 게 정말 참 사람을 색조, 예. 각도, 예. 그리고 그 사진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보는 게시판. 네. 이미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 예. 반면에 말이죠.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제 사진. 예. 저희 PD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사진도 올려놨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예. 밑에 댓글을. 90년대 에로 영화의 느낌이 난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너무들 하시네. 저희 방송만 들으시고 네. 게시판에 들어와 보신 적 없는 분들은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김현철 선생님의 사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진, 그리고 또 저의 사진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하여 평가를 내려주시면 그 비교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드는 한 분에게 책을 제 권한으로, 진행자의 권한으로 드리기로 하겠고, 오늘은 책 드릴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김현철 선생님이 워낙 많은 책을 어차피 안 팔릴 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놓으셨기 때문에 아직도 책이 많습니다. 장윤주 씨, 김민교 씨, 정혜균 씨. 네, 세 분에게 저희가 책을 저희 PD가 직접 수작업해서 싸서 포장하여, 왜냐면 저희 멤버는 딱 셋입니다. 작가, PD, 그리고 저. 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은 두 가지 사연을 연달아서 상담해 주실 텐데 그 이유는 듣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 환경이 바뀌어서인지 예전에 못된 버릇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음식을 먹고 토해버리는 일이 많아진 거죠. 연애를 하고 있지도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이전 직장만큼 야근이 많습니다. 삶에 낙이 없는 거죠. 요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싫으네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쉬면 될 것 같지만 집에서 쉬면 엄청난 폭식 습관이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타이트하고 힘들게 일하며 지내왔기에 오히려 제 자신이 컨트롤되지 않을 것 같네요. 폭식으로 연결되는 사연인 것 같은데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심한 비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도 다른 애들처럼 예쁜 옷도 입고 남자친구도 있었으면 했습니다. 2차례 다이어트로 2년 전부터는 원래 몸무게보다 25kg이 덜 나가는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남자친구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의 강박증에 제 스스로가 정상이 아닌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살이 1kg이라도 찌면 남자친구와 엄마가 절 싫어할 것만 같고 또 제 친구들도 떠나갈 것만 같은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거울로 얼굴을 보면 성형을 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전에 성형수술을 했던 건 엄마의 제안이었습니다. 너는 쌍꺼풀도 없고 코도 낮으니까 대학 가면 성형시켜주겠다는 엄마의 제안에 수술을 받았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모습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식을 하고 또 변기를 붙잡고 토하게 일쑤입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제가 제일 예쁘다고 하지만
제가 못생겨지면 절 버릴 것 같아 두렵습니다. 아, 역시 폭식으로 연결된 네. 네, 사연이네요. 일단 이 두 가지 사연 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이겁니다. 사실은 이런 유사한 사연을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지면을 통해 상담할 때 예. 정반대도 있어요. 이분들처럼 폭식하는 습관도 있지만 네. 안 먹는 사람도 아, 있어요. 예. 예. 거식 네. 하는 분들. 예. 예. 그리고 또는 건강해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어요. 아, 예. 저는 그걸 다 같다고 생각했던 게 왜 같다고 생각했냐면 근본은 없지만 저희 무학의 통찰로 이 사람들은 자기 살이 자기인 줄 아나 보다. 아, 자기 근육이 자기인 줄 아나 보다. 그런 느낌. 예, 예. 예. 이 무학의 통찰. 예. 출발점이 어떻습니까? 매 해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뭐 살이라는 게 예. 자기를 이루는 무수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살에 목숨을 걸어요. 아주. 예, 예. 우선 폭식증. 네. 네, 이 전문가의 터치. 저는 일단 간단하게 살이 자기인 줄 아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씀하신데 그 안에 많은 뜻이 있고 네. 실제로 최근에 많이들 오세요. 왜? 이제 바야흐로 바캉스의 그렇죠. 계절이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오셨던 어떤 사례인데 마침 또 이렇게 또 많이 주셔가지고 예, 선택이 된 여름 것 같고요. 특집이군요. 여름 특집이자 바캉스 특집으로.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네. 정신과를 찾아와요? 왜냐하면 너무 조절이 안 되니까 본인도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고요. 살에 너무 집착하고 그래서 그 살에 대한 강박 내지는 그 폭식까지도 자기가 너무 이 모습이 혐오스러운데 네. 더 시간이 지나면 구토까지 해서 억지로 밸런스를 맞추려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막 병적이라는 느낌 들고 때로는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안 되겠다. 그리고 매스컴에 봤을 때 뭐 폭식증이 병이더라 해서 또 오시는 분도 많고 주로 20대 초반에 많이들 실제로 많이 오시고요. 예.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아집니까? 사실은 시즌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폭식에 관해서는. 네, 스트레스 분명히 찾아보면은 사실 바캉스는 제가 그냥 약간 좀 그 웃자고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였고요. 실제로는 웃기지는 않았는데. 네. 실제로는 결국은 가까운 대인 관계에서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폭식으로 넘어가는 수가 많고. 그렇죠. 보통 이제 네. 그런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스트레스가 많아서 폭식하는 것이다. 근데 그 스트레스가 업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 가까운 사람의 어떤 관계가 삐걱거릴 때. 그러니까 사람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업무로 인해서는 네. 제가 장담하건데 결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로 인해서는 포금을 하는군요. 폭식과 네. 거식과 토하기 네. 이런 것은 사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예. 이건 거의 예외가 없습니까? 거의 그렇더라고요. 거의 예외가 얼마 전에 없다. 그때 방송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네. 폭식을 예로 들었는데 네네. 사랑을 받고 나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확인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 폭식증이 기가 막히게 사라지더라. 이런 그렇죠. 잠깐 얘기하신 적이 예, 있어요. 잠깐. 그러나 네. 저도 방금 기억이 나는데. 약으로도 안 되던 것이. 예. 네. 그러면 이 두 분은 결국은 엄마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또. 그렇죠. 네. 근데 뭐 그 엄마 얘기를 하기 전에 폭식증에 대해서 폭식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는 야간 폭식증이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식만 하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 폭식과 구토 내지는 하제라 그러죠. 어떤 뭐 이렇게 설사를 일으키게 하는 약을 써가지고 강제로 먹은 걸 다 막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들 계세요, 사실은. 먹고 나서 예. 설사로 토하기는 힘드니까 설사로 빼버리는 겁니다. 예, 약국에 가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약을 사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계속 습관으로 돼버리고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만성화가 되면 아예 이의 에나멜층이 녹아서 이가 다 빠져버립니다, 사실은. 구토할 때 산이 올라와서 그런 위산 때문에. 예. 습관으로 고착되는. 그래서 아예 먹을 때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무섭습니다. 반사적으로 위가 나중엔 저절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예.
그래서 결국은 입원 치료가 되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심각. 인간이 반추동물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말 그대로. 예. 오. 그럼 되새김질만 하면 좋은데 바로 나가버리니까 영양은 그때는 통제가 안 되는 거군요. 통제가 안 아예. 되고. 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네. 먹자마자 위가 바로 토해내는. 나오고. 그럴 수도 있군요. 예, 오죽하면 뭐 이가 상할 정도니까. 예, 저는 근데 예. 폭식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네. 가족으로 인한 네, 혹은 네.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예. 거기까지는 쉽게 연결이 되는데 네. 구토는 어떻게 아. 연결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구토 그 방금 지적하신 게 첫 번째 아까 방송 처음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살이 자기다. 네. 살을 자신의 거의 전체로 생각한다.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이 폭식증을 앓는 분들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일종의 인지적인 착각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개념이 있고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컨셉이 있는데 자기 효능감. 예.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다. 예, 라고 그리고 느끼는?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가치 어떤 자격이 있어. 가치가 있어. 어떤 그런 걸 느끼는 사회적 필요가 있는 거야. 혹은 네. 뭐 가족에 대해서 나는 이런 개인적 필요가 있는 것이야. 뭐 이런 느낌. 그렇죠. 특정한 어떤 역량에 대한 지각을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서 찾는 부위가 다 틀린데 네.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자신의 체형을 잘 조절하는 데서 자기 효능감을 찾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주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어떤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분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펀딩 능력에 따라서 자신을 또 정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학자는 뭐 자신의 예. 성취한 머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문 실적 네. 이런 걸로 자기를 또 정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겠죠. 근데 어떤 자기 효능감을 자기 개념으로 완전 동동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거는 그 기능과 능력이 평생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예. 그 자신감을 성취에서 찾는 것도 위험한데 중요한 건 특정 부위에서의 성취에서만 자기 자신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살이 되는 거군요. 네, 이분은 지금 살이죠. 그리고 흔히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예뻐지려 한 욕구 자체가 과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혹은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가 조금 더 과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그러니까 합니다. 예. 내가 내 살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면 난 존재 가치가 없어. 이 정도가 되는 그런 거군요. 식으로 비약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비약의 경험들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두 분 다 공통적인 경험은 뭐 어머니의 네. 어떤 반응들이 약간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엄마가 너는 쌍꺼풀도 없고 코도 낮으니까 대학 가면 성형시켜주겠다. 네. 어머니는 물론 네. 걱정이 돼서 한 이야기겠지만 얘긴데, 예. 이 여자분에게는 네. 최종 선언이군요. 그렇죠. 나를 참조한 사람이 그렇죠. 내가 못생겼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예.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다른 길에 봉착하는 느낌. 그래서 그게 사실 트라우마. 안쓰러운 상황이네요. 네네네. 엄마가 의도하진 않았으나 네. 어쨌든 네. 딸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위로나 네. 또는 웬만한 자기 외모로는 네. 그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고등학교 때 살쪄도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약간 뭔가 좀 타격이 컸던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사연에서 볼 수 없지만 또래 친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들 막 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당연한 나이죠. 20대 초반. 그런데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마 합쳐져서 더 어떤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상한 대목 두 번째 사연에서는 뭐냐면 살찌면 남자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 그게 스트레스야. 여기까지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인데 엄마가 저를 싫어할 것 같아. 1kg라도 찌면 엄마가 저를 싫어할 것 같다. 이 대목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엄마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나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왔구나. 그런 결핍이 대단히 강하구나. 네. 맞습니까? 같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 사연 두 분 다 약간 사연이 짧아서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또 저는 이분 말고 다른 분들 많이 봐왔으니까 공통적으로 뭔가 어머니에 대한 뭔가 약간의 열등감
어머니랑 여성으로서 비교했을 때. 아하, 어머니 예. 미인인데 자신이 아니라든가. 예, 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모녀 관계가 약간 그 엄마의 어떤 넉넉하고 따뜻한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보다는 정말 자신의 미에 다루기, 관리하기 급급하신 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예를 네. 들어서 코도 높고 네. 쌍꺼풀도 있고 네. 딸이 보기에는 나보다 네. 훨씬 이쁘다고 생각한 엄마일 확률이 꽤 있겠군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되게 또 완벽주의적인 어머니들. 예. 그러면 예. 이분은 예.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함께 엄마에 네. 대한 미움도 갖고 있군요. 예, 굉장히 적개심이 강할 수 있는데, 그래서 폭식과 구토를 심리학적으로 잘 분석한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엄마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다. 아하. 왜? 우리가 밥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여기서 결론 네. 이제 뿌리 돌아가는데, 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제일 먼저 느끼는 감촉이 결국은 이제 엄마의 가슴이죠. 가슴이고 또 네. 모유가 되겠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구토가 동반된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면요. 폭식만 하시는 분들은 완벽주의나 자신의 통제력에 조금 매달리는 분들이라면 살이 자기인 줄 알고.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를 이제 살로 그냥 동등화시키는 분이라면 구토가 동반된 분들은 정서적으로 조금 더 불안정하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특히 연인 관계가 삐걱거릴 때 구토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을 때 애증이군요. 애증이 같이 있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집에 가서 밥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어떤 상징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사실. 밥이 엄마입니까 그럼? 밥이 엄마죠. 핵심입니다. 밥이 엄마가. 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네. 드물게 네. 공부가 필요하긴 하나? 무학으로 괜찮아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갑자기 밥이 엄마다 네. 이런 얘기 들을 때 예. 그렇다면 네. 밥은 엄마고 네. 구토는요? 구토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대상이 내가 먹을 치움으로써 앞에서 내가 먹음으로써 사라지는 걸 눈으로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맛있는 게 사라질 때 아까워요. 사라지는 자체가 눈으로 확인되면서 이게 네. 슬픈데 상실이 오버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미워서 미움과 함께 또 엄마랑 나랑 잘난 엄마랑 나랑 합쳐지고 싶다 쉽게 말해서 합일의 소망도 같이 이게 섞어져서 폭식이 된 거고 구토는 먹을 치운 다음에 내가 엄마를 먹을 치웠단 말이야? 내지는 엄마가 없어졌네?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에 대한 당황 내지는 불안 이것이 또다시 뭔가를 말 그대로 우리가 왜 구토를 우스갯소리로 확인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정신 분석학적인 어떤 확인을 위해서 무의식 레벨에서는 그렇다. 예, 다시 또 내뱉음으로써 얘가 아직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을 때 폭식증이 이렇게 폭식과 구토가 동반돼서 누군가를 지우고 싶다가도 또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그건 마치 그 기본은 애와 증이고. 애와 증이죠. 폭식이 증이라면 구토가 애죠. 공부를 잠깐씩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공부라기보다는 네. 많이들 오시고 또 그분들 간의 공통점이 보이니까. 그런 걸 보지 않고도 그 통찰해내는 무학의 통찰도 있긴 하지만요. 때로는 공부도 필요하군요. 네. 가끔씩 조금씩 인정합니다. 자, 그럼 해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해결은 제가 더 약한데. 원인은 이해했어요. 네. 조금 실망스러운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구토까지 증상 동반이 되고 한 2주, 3주 이상 반복이 된다면 사실은 좀 전문적인 치료가 그렇군요. 필요합니다.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는 거군요. 네, 일시적으로 일단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때마다 이게 반복되거나 아니면 한 번 이랬는데 이게 보름 이상 가버리면은 조금 곤란해질 자신의 통제, 자신 스스로 말 그대로 통제를 상실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증상은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 생각보다는 쉽군요. 생각보다는 쉬운데 또 가볍게 생각할 만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놔두면 이빨이 삭을 정도로. 네. 그리고 조금 생물학적인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만족의 센터, 뇌 속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호르몬이 이제 또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호르몬들이 이제 주로 잘 분비가 되고 또 이 포만감을 어떤 느낄 수 있는 그 부위가 있는데요. 그 포만감을 느끼는 부위랑 사랑의 만족을 느끼는 부위가 인접해 있다는 게 약간 비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사랑에 고픈 건데 그거를 배가 고프다고 착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고플 때는 외롭군요. 정말 배고프신 거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조금 뇌를 속이는 건데요. 예, 어차피 얘가 속았으니까 속은 뇌를 다시 한번 속이는 건데 결국에는 그 세로토닌을 안정화시키는 약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투여를 해서 다시 만족을 느끼게끔 해서 어떤 포만감이나 어떤 사랑에 대한 갈망도 조금 저하시키는 그런 이미 내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예. 충분히 먹었다라고 속이는 거군요. 네. 일정 정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역시 전문가다운, 듣다 보면 인정하긴 싫지만, 가끔 공부는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각성을 주시는, 김현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살은 자기가 아니다. 생각해보면 겨우 지방이 자기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